네, 안녕하세요. 건현입니다. 제가 요즘에 며칠 방송을 못했죠. 지금 음질 개선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가 않아가지고, 일단은 제가 기존에 하고 있던 대로, 최대한 목소리를 좀 크게 해가지고, 어, 좀 진행을 해볼 테니까, 제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 방송을 못하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좀 너무 죄송한 부분도 있고, 저도 이렇게 소통을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에서 최대한 목소리를 크게 해보도록 할 테니 제가 좀 마이크도 또 이제 주문하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음량이 조금 작더라도 최대한 크게 해볼 테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일부 분들이 근데 제가 방송 며칠 쉬니까 막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조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당황스러워가지고 했는데 이게 보면 무슨 뜬금없이 음질 타령이냐 그동안 잘만 올리더니 이게 뭐냐 머리 쓰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이거를 하고 안 하고 뭐 내릴 것 같아서 지금 뭐 방송을 안 한다는 뜻인 건지 이거 약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전혀 음, 이거는 제가 상상도 못한 댓글이어가지고, 너무나 제가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분들이, 이 BBB 법안, 인플레 감축 법안이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댓글들도 보면은, 이거 막 걱정된다. 뭐에 자꾸 호재가 아니라는데 호재라고 생각하는 거냐.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을 했습니까? 저도 투자를 하고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기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고 하면, 투자 안 하시면 되지, 2차 전지에 투자 안 하시면 않는 건지, 또 한번 제가 질문을 또 올려보기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계신 건지, 왜 제 방송을 왜 보고 계신 건지, 제가 만약에 투자를 안 하면서 막, 이거 좋습니다. 이거 투자하십시오. 뭐 이게 워낙 많은 방송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회자가 되잖아요. 유튜브에서도 2차전지 뜨니까 이런 뭐 유튜브랍시고 해서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증권가 방송에서도 워낙 많이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저도 20억 넘게 2차전지에 완전 올인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락이 할 때 절실함이 있고 상승할 때도 더 기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절대 투자를 권유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면 저도 똑같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그렇게 하고 있는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근데 제가 공통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 여러분들은 이런 투자 얘기만 하셨으면 좋겠지만 이거 제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뭐 건방지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절대 수익을 못 보십니다. 이게 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뭐 본인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보셨는지 계좌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잖아요. 계좌 잔고를 한번 보시라. 3년 잔고를 보시라. 수익을 내셨는지 그렇게 걱정하시고 이런 것들에 작은 것들에 반응하고 해서 결과가 좋았는지 한번 자문을 해보셨으면은 투자 체질을 바꾸시지 않으면 절대 돈을 많이 버실 수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좀 짧게 뭐 오늘 음질이 좀 부족하겠지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올렸던 영상들은 뭐 포스코 홀딩스나 뭐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뭐 한 이틀 전에도 올렸고 3일 전에 올렸다가 많이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음질 문제가 있어서 제가 도중에 뭐 한 1000분이 넘게 봐주셨지만 삭제를 했고 그 다음날도 이렇게 올렸지만 지금은 그건 살려놨어요. 회원 전용으로 이렇게 일단은 숨겨놨다가 다시 또 올렸어요. 이게 워낙 근데 그것도 음질이 거의 최악이더라고요. 모니터링을 해봤을 때. 그래도 뭐 그냥 일단은 올려놨습니다.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는 포스코 케미칼도 있겠지만 이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포스코 홀딩스는 이 리튬 원자재
이 아르헨티나 염호를 가지고 있는 것은 포스코 홀딩스예요. 물론 그것들을 받아가지고 리튬을 받아서 이게 실제 활용을 하는 게 수산화 리튬을 받아서 활용하는 거는 포스코 케미칼이지만, 물론 이제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이 굉장히 많은 이런 원자재 이슈나 이런 GM 쪽이나 이런 돈 쪽 여기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다시 짧게 말씀드리면 4K 장점은 자본력과 원자재인데, 이런 것들이 자본력은 이런 에코프로비엠 사태, 그런 이 매각 이슈에 따라서도 뭔가 일진 머티리얼즈도 돈이 필요하다, 굉장히 많은 자본 캐파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이슈가 시장이 되면서 이 자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24년, 25년 이제 가까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금리도 상승을 하니까 자본력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 굉장히 많이 떴던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런 BBB 법안과 결부돼서 원자재 이슈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뭐 워낙 사실 오랫동안 주가가 좋지 않았은 것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원자재 이슈도 같이 좀 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SK IET나 그다음에 뭐 솔루 첨단 소재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배터리 섹터 전체에서 이런 것들이 어, 실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밴드 하단에서는 좀 다 올라온 것들이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전체가 다 올라왔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도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야 이거 BBB 법안 하나 때문에 이 포스코 케미칼이 반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GM의 그런 실적도 뒷받침이 됐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포스코 케미칼의 장점들이 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거 리튬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이거는 제가 한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 음질이 안 좋아서 이걸로 보신다고 하면은 어쨌든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같은 경우에 얘네가 하고 있다, 포스코 홀딩스가 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 얘네들이 이제 많이 할 거다, 뭐 생산 많이 할 거다, 뭐 500만 톤 이상 할 거다, 5만 톤 이상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스코 홀딩스가 여태까지의 그 철강 재련 회사이지만 PER도 굉장히 낮고요. 전통적인 뭐 이런 원자재 사업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얘네들이 포스코 홀딩스가 야 니네가 이제 2차전지 테마주가 돼? 2차주의 테마를 순간 작년 어떻게 됐죠? 완전히 폭발했었죠. 그런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장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굉장히 많이 내는 전통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10년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거의 뭐 전기차 테마를 전혀 안 탔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데니까 좀 더 저가가 내려가면은 뭐 이렇게 타면 좋지 않을까라고 뭐 여러 번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또 이 LNF IR 담당자와의 이런저런 이야기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요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일단은 어떻게 이 원자재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적 얘기도 좀 할게요. 아니 원자재 얘기 먼저 하면은,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를 하는데, 일단은 IR 담당자 얘기로는 결론은 그냥 컨센 수준 정도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IR들이 이렇게 컨센에 대해서 좀 미리 살짝 얘기를 해주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좀 실적이 너무 이제 시장에서 뭔가 컨센이 안 이루어져 있거나 그럴 때는 살짝살짝 뭐 힌트를 주긴 합니다. 그런 뭐 여러 가지 힌트들이 좀 나와 있어서 좀 시장에도 그렇게 애널리스트들에도 이게 전달이 좀 된 것 같아요. 결론은 한 700억 정도대 느낌을, 영업이익 700억 정도 느낌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1분기 대비해서 5-60% 매출이 올라가고 OP 마진은 한 6-7% 정도 예상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저한테만 얘기하시는 것 같진 않고 공통적으로 애널리스트나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결론은 뭐 이거보다는 좀 더 좋겠지만 뭐 아주 막 그 저희가 기대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가입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러면은 에코프로비엠은 1분기에 사실 NF가 굉장히 더 잘 나왔죠.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에코프로비엠보다는 조금 에코프로비엠이 이번 1분기에 잘 나왔죠. 그것은 사실 이 재고 느낌이 또 중요합니다. 재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밀려난 작년 4분기에 생산했던 재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에코프로비엠은 LNF는 1분기에 좀 많이 덜어냈고 에코프로비엠은 2분기 때 좀 많이 밀어낸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그렇게 뉘앙스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고 같은 경우는 원자재 하락과도 재고 자산이 원자재가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재고 자산이 이게 좀 더 안 좋은 거죠. 그런 부분이 유일하게 안 좋은 건데 뭐 매출 외형 빠지는 건 사실 뭐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이익은 또 그대로 유지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에코프로비엠이 그래서 2분기 때 훨씬 더 잘 나왔던 거고 LNF는 뭐 저 컨센 정도 수준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드우드 합작은 이번에는 이번 실적 그 16일부터 20일까지 IR 하는 거에서는 뭐 발표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또 모르죠. 어쨌든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하신 것 같고 순차적으로 12 이런 것도 안 자금이 안 모자란다. 자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10이나 뭐 유상증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분기 영업이익으로도 뭐 7, 800억씩 나오니까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유증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증도 좀 해주세요. 이게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흐름은 유증을 더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좀 웃으시긴 하던데 유증도 뭐 장기적으로는 좀 열어둬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JH 화학공업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런 전구체 왜 생산을 확대를 안 하냐라고도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근데 얘네 왜냐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를 이런 전구체 같은 것을 굉장히 확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크게 증설에 대한 니즈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사오는 게 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국에서 계속 사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이슈가 또 발생했죠. 비비비 법안. 그리고 이제 그거는 또 결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는 폐배터리를 또 굉장히 확장을 하려고 한다. 이 부분이 당연히 레드우드겠죠. 그래서 이런 전구체는 폐배터리 레드우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좀 해결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포인트가 이게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해결이 될 텐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나 칠레 그러니까 결론은 리튬 같은 것도 다 원자재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비비표 보안 때문에. 근데 그러면 리튬도 이거 중국에서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최근에 보통 테슬라나 이런 포드 쪽에서 발표하신 거 보면은 다 자기네들이 이제 최종 OEM들이 최종 자동차 회사들에서 보통 많이 매수를 이 광산 같은 거 사죠. 그래서 이런 광산에서 직접 사온 거를 예를 들어서 LNF 같은 경우는 리튬은 테슬라에서 LNF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LNF 같은 경우는 광산에서 이 리튬을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갖고 있는 이런 뭐그 전구체랑 합쳐가지고 리튬에다가 합쳐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양극재를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구체는 중국에서 사오는 것이겠지만 뭐 JH 화학공업도 하지만 리튬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엔드 유저 뭐 유럽, 호주 이런 쪽에서 해오기 때문에 벌써부터 굉장히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리튬 같은 경우만 해도 다 엔드 유저에서 이거 당연히 얘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중국에서 사오겠어요. 안 사온다 얘기예요. 리튬은 다 엔드 유저에서 확실하게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중요하지만 여기서 나왔지만 이게 체결 광물 비중이 23년도 40%예요. 40%. 40%만 넘기면 됩니다. 이런 얘네들도 OEM들도 생각 없겠습니까? 40%이 수준을 지켜서 할 겁니다. 그래서 리튬 부분에 있어서는 다 최종 OEM들이 계약해서 이렇게 비율을 최대한 맞추려고 할 것이다. 다만 전구체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야겠죠.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또 SK 쪽으로 납품할 것들이 또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옛날 같은 경우는 LG한테 1년에서 뭐 3조 한번 했어 잭팟 터뜨렸고 그 다음에 SK한테 2조 터뜨리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또 한 7, 8조 테슬라한테 터뜨렸는데 SK 쪽에다 터뜨리지 않냐 뭐 그 정도 1년 차이 났었는데 그래서 다 테슬라 쪽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 쪽으로 납품할 물량이 별로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아쉬웠지만 뭐 전체 캐파가 다 고마진으로 간다고 하니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캐파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증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런 97% NCM이 한다는 거는 뭐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게 이룸 TNC 에코 프로 관련해서는 이때도 얘기를 살짝 해주셨어요. 이룸 TNC 가족회사 거를 팔려고 하고 있다. 이거는 에코 프로비엠의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제가 야 이거 분명히 에코 프로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 올린 제가 또 자랑 영상을 보시면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에코프로가 거의 최단 기간에 2배 올랐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거는 이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저도 개미지만 제가 약간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전체적으로 밸류 체인에 대해서 뭐 김학진 SK 연구원 님께서 물론 에코프로는 이거 대단한 지주 회사다라고 리포트를 냈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더 부가한 것은 맞지만 이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오른 것은 아니죠. 이것들이 다 지분을 가져갈 수 없는 거죠. 그 이유는 이게 어떻게 이 혼자만 갑자기 이렇게 2배씩이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는 엄청난 뭔가 수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수급 얘기를 굉장히 하기 싫어하고 이 펀더멘적인 요소를 분명 주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지만 이런 거는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 뒤쪽에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파편 하에 이런 기사들도 나왔었던 거고 기사가 잘못 나왔던 거겠지만 결론은 에코프로비엠의 지분을 팔아서 에코프로의 주식을 더 사서 지주회사의 지분을 좀 더 확보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제가 뭐 간략하게 그때 뭐 어쨌든 이런 경영권 싸움이든 M&A, 적대적 M&A든 이런 에코프로 지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결국은 그런 식으로 좀 시장에 더 퍼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에코프로비엠을 팔고 에코프로를 살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지금 저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약간 더 그런 것들이 지금 국가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보면은 그래서 또 좀 시간이 또 제가 버릇인 또 20분이 또 향해 가고 있는데 이거 좀 더 얘기를 해보면 리튬이 비비표 법안 돼서 에너 감축법에 대해서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분명히 얘네 리사이클링이 또 물론 이제 오래된 24년, 25년이 돼야겠지만 리사이클링 해서 최대한 이런 것들 리사이클링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스크럽 많이 스크럽에서 나오고 왜 이거냐면 24년, 25년에 공장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수율이 굉장히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통 60% 수율 나오면 40% 같은 경우는 다 스크럽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를 최대한 리사이클링을 많이 해서 이런 걸로 원자재를 우리가 중국에서 사온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리튬 이런 것들이나 다 확보를 하려고 할 겁니다. 중국을 최대한 안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또 다시 근본적으로 돌아오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비비표 법안이 왜 호재가 아닌지 저도 뭐 당장의 그 주가를 하루하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 그거를 음, 너무나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합니까? 예? 지금 한 중 1일밖에 없잖아요. 배터리가 유럽에 지금 짜친 애들밖에 없고 한국, 중국, 일본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한국이 못하면 일본이 할 수 있어요? 일본 애들은 증설 안 하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럼 중국이 할 수 있어요? 중국은 아예 날라갔잖아요. 그럼 어디가 해요? 한국하고 유럽밖에 더 있어요? 유럽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내년에 하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결론은 세부 계획이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현대차가 야 이거 우리 미국 공장 당장 야 우리 지금 너네 편인데 당장 내년에부터 23년도부터 1월 1일부터 적용하면 우리 현대차도 적용 못 받으니까 이거 재고해달라. 뭐 이런 아직 최종적으로 이런 살짝 조율할 부분이 여지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해서 야 이게 제가 막 얘네 미국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GM 포드예요. 노조가 엄청 세죠. 표심이 엄청 걸려 있죠. 그러면은 GM 포드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럼 어디서 이거를 얘네들이 지금 배터리 쇼티지라고 하는데 그럼 어디서 수급해 옵니까? 예? 이 수급 지금 배터리 없어서 못 산다고 하는데 어디서 사와요? 당연히 배려해달라. 야 이거 어떻게 우리도 이렇게 한국 거 어떻게 빨리 쓰게끔 해달라. 우리 조인트 했다. 당연히 주장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뭐 혹자들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보조 미주국이 이거들 조건을 맞추기가 보조금 주기 싫은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은 미국은 어떻게든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 완전 돼 있는 거를 어떻게든 재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부 조정은 있겠지만 세게 해놓고
어떻게 좀 더 조정을 뭐 광물의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할지 우리나라 한번 거치고 오면은 괜찮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 왜 이렇게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결국은 또 지나고 나서 시장에 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빠졌다 치고 그럼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결국은 알고서 아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었구나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다시 또 모멘텀을 탈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제가 좀 답답해서 뭐 좀 이런저런 얘기 말씀드렸지만 버릇없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큰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큰 돈이 여러분보다 더 큰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 북미 전기차여야 되고 미국과 FAT에서 광물이 40%가 24년도에 어, 높아야 되고 이게 굉장히 거슬려 있죠. 그래서 전차적으로 호주 이런 것들로 다 바뀔 거예요. 그 이번에는 그 저번에는 리튬 같은 애들은 최종적으로 OEM들이 직접적으로 계약해서 가져와서 이 양극재 회사들한테나 이 분리막 회사들한테나 뭐 다 줄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다 OEM들도 움직일 겁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가격과 뭐 이런 것들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도 뭐 할 데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한국, 중국, 미국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한국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돌고 돌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막 걱정하시면 이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왔다고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들의 계좌가 그렇게 흘러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또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는데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나 많은데 막 댓글들도 막 야 이거 뭐 일부러 뭐 피하는 거 아니냐 뭐 왜 피해요 제가 제가 여러분들 이거 방송 제가 무엇을 위해서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발 그런 식으로 취급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전 제 거 따라서 투자하라고 절대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이런 투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 DNA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보고 이것들을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굉장히 뭐 단기적으로 보고 이런 뉴스 나왔으니까 어떻게 걱정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절대 수익을 올리실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 말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일부러 여러분들께 자극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 음, 더 좋은 마이크와 함께 또 나중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홍보. 어떤 분들께서 좀 홍보를 해주시는 거를 제가 좀 친구한테 들었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